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2월 2일 금요일 주말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전광판 보시면 아마 빨갛게 오른 종목이 한두 개 정도 빼놓고는 나머지 종목들이 전부 이렇게 새파랗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일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음봉이 나 있다는 것은 아침 시세보다 종가가 훨씬 밀리면서 끝났다.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지수가 오늘 거래수가요. 마이너스 1.84%, 2434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1.03%, 732포인트인데요. 거래소가 하락폭이 더 깊었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이 이제 그 거래 대금, 이제 시장의 어떤 활기, 에너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제가 거래 대금을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거래 대금은 거래수가 7조 1000억입니다. 최근에 장이 이렇게 강할 때는 10조까지 넘어갔거든요. 근데 진짜 강세장은 보통 한 15조에서 한 20조 정도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은 상당히 그 변동폭이 컸고 또 상승할 때는 야무지게 상승을 해줬지만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약세장 규모다. 7조 1000억이라는 거는 강세장 대비했을 때 한 2분의 1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도 6조니까요. 그렇게 좋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의 활기가 아직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항상 보여드리지만 금년 9월 30일 2134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바닥이라고 봤을 때 그 이후로 이렇게 쌍바닥을 내면서 쌍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400포인트를 거의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변동폭이 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좀 중요해 보이는 부분은요, 이겁니다. 21선, 요게 생명선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중요한 선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또 심리선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이 생명선, 21선 위에서 이렇게 일봉이 형성될 때는 살아있는 시장이다 그렇게들 얘기하고요. 또 죽어있는 시장은 21선 아래에서 이렇게 빠지는 시장은요. 아래에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좀 보시면요. 요 21선을 사이에 두고 지금 한 4, 5일 동안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히 이제 중요한 게요. 요 21선을 살짝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음봉이 나오면서요. 그래서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오늘 시장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제 다음 주에 21선이 버텨줄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 요 21선 아래로 이렇게 내려올지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선이 돼서 다시 반등해 줄지 여기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주봉도 그 긴 시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봉을 보면요, 이렇게 그어지거든요. 추세선을 그어보면요. 한 2년 동안 요 추세선을 뚫지 못하고, 한계를 보여줬던 그런 시장인데, 이번 시장이 이거를 이렇게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온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바닥은 확인시켜준 시장이다. 이제 이렇게들 보는데요. 또 월봉을 또 하나 이렇게 추가해서 보자고 그러면요. 월봉도 제가 이렇게 자주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10년 동안 추세, 요 바닥, 요게 지지선이라고 봤을 때, 요게 10년 동안 유지됐던 지지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급등했다가 급락한 거는 있지만, 다시 이렇게 지지선 밑에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강하게, 월봉이 양봉이 나면서 이렇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도 최근 시장이 10년 바닥권, 추세선 바닥권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맛이 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바닥은 찍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다음은 이제 고객의 예탁금 보면요. 이게 이제 이틀 전 겁니다. 결제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요. 46조 6천억인데요. 전일 대비했을 때 근 한 2조 정도가 이렇게 빠져나간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1년 동안 추세를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돈들이 빠져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전일 대비했을 때 하루 만에 한 2조 정도가 이렇게 빠져나간 것으로 나오는 건 어쨌든 좋은 지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매일 말씀을 드리지만 고객 예탁금이라는 거는 개인들 그 통장에 현금을 모아놓은 거죠. 근데 항상 강세장 후에 후행해서
한 보름이나 뭐 한 달 정도 후행하면서 돈들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번 시장은 조금 특이한 게 거의 한 400포인트 정도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요. 개인들 돈들이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최근 뉴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은행 정기예금 쪽으로는 돈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고객 예탁금하고 이제 위험자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식 쪽으로 들어오는 돈들은요. 정기예금하고 좀 대체 관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고객 예탁금하고는 달리 주식형 수익증권, 주식형 수익증권이라는 거는 펀드에 들어오는 돈들이죠. 간접 투자 쪽인데요. 이쪽으로는 돈들이 아직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6조 8천억인데요. 요게 한 두 달 동안에 한 92조에서 96조니까 한 4조가량 돈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오는 돈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주식시장 쪽으로 들어오는 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펀드 쪽으로 들어오는 돈들도요. 그래서 그나마 이런 지표가 우리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그런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 다우 산업이 이렇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0.56%니까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요.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야무지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볼 대목이 앞에 고점을 살짝 뚫은 모습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좀 주춤했는데요. 다우가 이렇게 야무집니다. 이제 어제 그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까지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아왔는데 12월에는 조금 더 낮출 가능성도 있다. 그런 식으로 아주 그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그랬다가 오늘 좀 주춤했는데 우리 시장하고는 달리 미국 시장은 이렇게 흔들림 없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을 나쁘게 볼 수 없게 하는 그런 요인 같아요. 가장 큰 요인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0.13% 플러스. 그래서 약간 우상향한데 다우하고는 좀 떨어지죠. 다우에 비했을 때는요. S&P 500 마이너스 0.09지만 그래프 이렇게 추세를 그려보면 여전히 우상향하면서 씩씩하게 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대단히 좋아요. 니케이 오늘 지수는 마이너스 1.59%. 우리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니케이가 그동안에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그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음봉이 이렇게 밑으로 살짝 흘러내린 것이 그렇게 그 좋아 보이지 않는 그림입니다. 아마 미국 시장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대만 그림도 마이너스 0.28%. 그렇지만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상해 지수가 마이너스 0.29%. 그렇게 큰 변동 없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도 마이너스 0.25%. 약보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흐름 자체는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고로 독일 그래프 보면 이렇습니다. 음봉으로 이렇게 나오지만요. 0.65% 올라서 미국 시장보다 오히려 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이 비슷합니다. 흔들림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을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유럽 시장인데요. 최근 한 두 달 넘게 이렇게 아주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다우라든가 이런 쪽도 비슷하게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이 정도는 안 되지만 추세 자체는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유럽, 미국 시장이 아직은 탄탄하게 살아있다는 거죠. 네, 종목 말씀드려야 될 텐데 오늘 아마 빠진 종목이 오른 종목이 한 서너 배 정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잔고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오늘은 아마 거의 다 이렇게 많이 빠져 있을 텐데요. 주식 하다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전체가 안 좋아 보이고 또 장이 올라가게 되면 종목들이 다 좋아 보이고 또 그렇죠. 전문가나 일반 그 투자자나 제가 보기에는 심리는 다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좀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마음이 좀 이렇게 불안하셨을 텐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장이 오늘 조금 과하게 좀 빠지기는 했지만요.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또 이제 아시아권 시장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커플링이 된다고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갖는데요. 어쨌든 오늘 시장이 많이 빠져서
아마 그 마음 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지는 시장에서도요, 조금 눈에 띄는 종목들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소외 사태가 나오고 이러면서 제로 코로나 이 정책이 다소 조금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관련되어 있는 우리 그 중국 관련 기업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모양이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같은 그 화장품, 또 클리오, 한국콜마 이런 것들도 오늘 한 4, 5%씩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중국 시장 그 매출 비중이 대단히 높죠.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관련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덴티움. 덴티움도 이제 중국 관련해서 그 기대감 때문에 덴티움도 중국 임플란트 이쪽이 매출 비중이 한 50%가 넘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덴티움 같은 경우는 장사를 잘했어요, 아주. 그래서 실적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래프가 최근에요, 이렇게 보시면 10만 7천 원에서부터 7만 원까지 근 한 30%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 부담이 없다는 거죠, 가격이. 그래서 이 지금 가격대, 여기가 지금 매물 집중된데요,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아마 지금 가격대만 벗어나게 되면요, 매물이 별로 없어요, 위로는. 그래서 상당히 몸이 가벼워져서 이렇게 좀 급등할 가능성도 있는 주식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닥에서부터는 좀 오르긴 했지만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가격이 좀 부담이 없다는 거죠. 요 고비만 잘 넘기면 지금 중국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덴티움 임플란트 이쪽 좀 기대를 해보자. 중국은 아직 임플란트 쪽은 아주 초기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덴티움은 중장기로 봐서도 꾸준히 중국 그 시장의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매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오늘도 아마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덴티움은 그래도 한 600원 정도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좀 관찰하고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면 계속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요, 덴티움 외에도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 특히 중국 관련주 중에서 화장품주들이 오늘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요, 상당히 두드러지면서 이렇게 좋았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앞에 고점 근처까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거의 한 20% 지금 반등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도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올라줬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던 클리오 같은 경우는요, 오늘 5.3% 올라주기는 했지만요, 그래프로 보면 아직도 이렇게 바닥권으로 보이시죠? 가격이 아직은 좀 덜 오른,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클리오는 이제 그 색조 화장품 쪽에서 아주 그 특화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색조 화장 쪽에서 가장 그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나증권에서 그 클리오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해외 모멘텀 확대, 이거를 그 제목으로 달아놨습니다. 또 목표가는 19,000원 제시해놨어요. 지금 가격이 14,900원이니까 한 20, 30% 정도 높게 이렇게 제시해놨는데, 해외 쪽에서 미국, 중국, 일본, 또 동남아까지 장사가 골고루 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 쪽에서 약간 좀 저조한 그 실적이 일본 쪽에서 이렇게 커버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적 지금 예측해 놓은 거 보니까 2023년, 이제 금년은 거의 다 갔지 않습니까? 2023년 연결 매출 했을 때 전년 동기비 한 15%,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비 했을 때 41%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놨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적도 좋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강조 드리는 것은 주가가 아직 거의 오르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모레나 LG생건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클리오가 아직은 덜 올라 있다. 가격으로 봤을 때 아직 좀 들어가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요. 밑에서 사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걱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 매물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그 부딪히는 가격이 매물 집중되거든요. 근데 거기만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요, 한 14,000원대에서부터 근 한 20,000원대까지 요 사이가
제가 보기에는 매물 공백대 같아요. 요 거래가 없이 그냥 쭉 빠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이렇게. 그죠? 거래 없이 이렇게 쭉 빠졌다는 거는요, 몸집이 굉장히 가벼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올리면 별 저항 없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지금 가격대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도 수급에서 제가 보기에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 오늘 다 좋았는데요. 한국콜마도 대단히 좋았습니다. 한국콜마도 거의 중국에 집중되고 있죠. 매출이.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중에서는 그래도 클리오가 가격이 조금 낮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시장이 전체가 좋지는 않았지만요. 이렇게 빠질 때 또 이렇게 성장성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망이 좋은 종목들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SPG가 지금 그래프로 봤을 때 요 추세선 지금 아래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추세선 아래에 이렇게 머물러 있거든요. 요 추세선이 제가 보기에는 깨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뭐 한 몇 주 후에 또 그 기관들 상대로 해서 기업 IR을 한다고 그럽니다. SPG는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기업 IR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특별할 건 없지만 그만큼 주가에 회사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 성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면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실적이 유일하게 가장 좋은 그런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 전체가요. 그래프가 다 비슷해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 플러스가 났는데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 보이면 아까 SPG하고 비슷하게 요 추세선이 아주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은 추세선 이렇게 부딪혔을 때 들어가 사시면 단기 반등이 가능한 그런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로보티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군사용 로봇 관련해서 현대 로템하고 이렇게 같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이 추세선으로 봤을 때 이 하단에 딱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이럴 때 사놓으면 로봇 관련주는 꾸준히 또 얘기가 될 걸로 봅니다. 어느 날 또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SPG 또 그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티즈 이렇게 로보틱스 이렇게 세 개 종목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어느 종목을 하든 상관은 없는데 지금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요. 그 중에 SPG가 가장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다. 저는 이제 탑픽으로 SPG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외에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음 주에 좀 밀린다고 그러면 들어가도 괜찮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오늘 4.5% 빠져줘서 빠지면 좀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삼강 MNT, CS 윈드 이런 것들도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하이브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 대한항공, 네이버 이런 것들은 이제 대형주지만 좀 소외된 그런 주식들입니다. 그러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장에서는 쉽게 이렇게 파는 것보다는 조금 진득하게 좀 지켜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이나 또 유럽 시장, 또 아시아권 시장도 중국 포함해서요. 그렇게 지금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림도 그렇고요. 그래서 쉽게 파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시장 아닌가.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그래프로 봤을 때 21선 요게 지금 지켜지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해외 시장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예탁금도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지금 정도는 예탁금이 들어올 만한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